안녕하세요. 잘 나가는 소과장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집에 앉아서 카메라를 켜고 영상을 찍게 되었네요. 그동안 중국 출장도 갔다 오고 포워딩 업체 인터뷰 영상도 찍고 저도 해외 구매 대행업 준비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고기 수입 비즈니스에 대해서 진행 사항이 어떤지를 궁금해 하시고, 또 저도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느낌이 잠시 끊긴 것 같아서 어제 영상을 올렸지만 오늘 다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도 엄청 바쁘게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비즈니스를 진행시켜 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하는 중에 여러 가지 새롭게 알게 된 정보들도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3가지예요. 물고기 수입 비즈니스 진행상 관련 하나, 구매 대행을 하는데 제 사업자는 일반 과세제로 돼 있어서 와이프 명의로 사업자를 하나 더 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알게 된 새로운 정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 계좌로 돈을 보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지금.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내용, 이렇게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먼저 물고기 비즈니스 관련해서 저번 영상에서 2번째 시제품을 받았는데 실패를 했고 제가 다시 제품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제 예전 영상에도 있었지만 2월달은 춘절이 끼어 있어서 요청을 했지만 진행이 안 될 거를 저는 알고 있었어요. 얘네들이 한 달 거의 쉬기 때문에 넉넉고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죠. 또 3번째 제품이 완성된 제품이 올 거라는 확신도 없잖아요. 이게 제가 전업으로 정말 했었다면 지금 이런 일이 정말 큰일이죠. 물건을 수입해서 팔아야 되는데 언제 완성된 제품이 올지도 모르는 지금. 그런데 다행히 저는 투잡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 회사만 믿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제조업체를 찾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이거는 이 한 제품만 믿고 있는 거는 절대 좋지가 않아요. 한 군데에서 정체되고 있다면 2군데, 3군데 제조업체를 계속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는 단서가 있었어요. 예전에 키즈카페에서 본 그 물고기 제품이 지금 이 중국 제조업체에서 만드는 제품이랑 달랐어요. 그래서 이미 그 제품이 어딘가에 팔리고 있을 테니 난 그것을 찾아보자 라는 생각에 키즈카페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보니까 거기에 마루카 라고 써있고 옆에 제품 번호 같은 것이 나와 있었어요. 이 상표가 있고 제품 번호가 있으니 찾기 쉽겠구나 해서 알리바바를 뒤졌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1688 타오바오까지 다 뒤졌는데 없어요. 이제 구글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구글에 마루카하고 제품 번호를 쳤는데 몇 페이지가 지나도 전혀 안 나와요. 그래서 찾아본 게 아마존 이베이를 갔어요. 아마존 이베이에 아무리 쳐봐도 전혀 나오지가 않았어요. 정말 제조업체에 이거 찾기가 쉽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분명히 어딘가에는 팔고 있을 거라고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존에 피싱 토이라고 검색어를 친 다음에 거기 나오는 제품들을 쭉쭉쭉쭉쭉쭉쭉 검색을 했어요. 한 26페이지, 7페이지 정도 가니까 제가 키즈카페에서 본 제품이랑 똑같은 제품이 거기 올라와 있는 거예요. 스몰 월드라는 미국의 장난감 업체에서 나온 제품인데 똑같더라고요. 아마 중국 제조 공장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좀 다른 게 물고기가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다가 먹이를 딱 물면 그때 이제 막 움직여서 손맛을 느끼게 하는 그런 제품이었어요. 그게 아마존에서 구입하면 한 33달러 정도 됐어요. 엄청 비싸죠. 그래서 저는 와, 이 중국 제품이 진짜 경쟁력이 있구나, 분명히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라는 걸 또 한번 느꼈죠. 그런데 공장을 전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메일을 보냈어요. 스몰월드한테. 나 너네 거 수입하고 싶다, 단가를 알려달라. 몇 번을 보냈는데 답이 없었어요. 여기서 소싱하는 건 쉽지 않겠구나, 전화했는데도 안 받아요. 아, 이건 쉽지 않겠구나 라고 여기고, 아마존에서 마루카라는 브랜드의 토이를 아마존에서 팔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게 일본 회사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마루카 재패니즈 컴퍼니라고 치니까 뭐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토이를 파는 마루카 재패니즈 컴퍼니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를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키즈카페에서 본 제품 그대로 거기 있더라고요. 네, 부루부루 피싱인가?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 전화를 먼저 해봅니다. 영어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대화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Overseas Department 이메일 주소가 있었어요. 그 이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냈죠. 답변이 없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보내도 답변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일본에 먼 친척이 살고 있는데 정말 오랜만에 일본 친척한테 카톡을 보내서 이 주소를 알려주면서 해외 담당자 이메일 주소를 좀 알아봐 달라. 내가 잘 되면 뭐 용돈을 주겠다, 수수료를 주겠다, 이렇게 딜을 했고, 또 호주에 살고 있는 제 대학 동기 와이프가 일본인이에요. 그래서 연락을 해서 그 회사에 연락을 해서 한국에 있는 서 과장이라는 사람이 제품을 수입하고 있으니 좀 연결시켜 달라, 이렇게 딱 뿌려놨어요. 그리고 기다렸죠. 그랬더니 연락이 됐어요. 그리고 알게 된 게 초도 물량을 3,000개를 해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단가는 중국 제조 단가보다 훨씬 높았어요. 그런데 3,000개를 하래요. 이거는 하지 말자는 얘기죠. 결국 스몰 월드라는 데랑 연락해서 안 되고, 일본 제조업체를 찾았는데도 실패하고, 그래서 결국 춘절 기간이 다 지나고 그 중국 업체랑 다시 얘기가 돼서 오늘 내일 개선된 제품을 저한테 보여준대요. 또 재밌는 거는 제가 이번에 바른직구 분들을 알게 됐잖아요. 제품 확인하는 거를 또 중국에서 한국으로 보내면 6, 7만 원이 또 깨질 거란 말이죠. 그럼 이게 좀 아까워서 제가 바른직구 분들한테 좀 부탁을 했어요. 이 제품이 완성이 되면 그쪽으로 택배를 보낼 테니까 거기서 한번 테스트를 하고 영상을 찍어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흔쾌히 승낙을 해주셨어요. 네, 저는 6, 7만 원을 세이브하게 돼서 너무 좋았죠. 그리고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제대로 한번 테스트 해보는 기회도 가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되니까 제가 도움받을 부분도 생겨서 너무 감사해요. 네, 자, 지금 물고기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제보를 주셨는데, 다른 뭐 단톡방 같은 게 있나 봐요. 어디 카페라든가 아니면 유튜버 내에서 그분들 중에 몇 분이 제가 하고 있는 물고기를 먼저 수입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당연히 제가 이렇게 오픈해서 컨텐츠를 쓰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하실 분들이 생길 거라는 건 당연히 알았어요. 네,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제가 거래하는 거래처는 한국에 나가는 제품은 저랑만 거래하기로 독점 계약을 맺었고, 정말 미국, 일본 정말 알아봤는데 거기랑은 거래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단가도 높고. 그래서 다른 업체를 찾아보셔야 할 텐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가져온다고 해도 저는 지금 직장인이고 투잡이기 때문에 엄청 유리한 점이 많아요. 네, 가격 경쟁을 해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네, 포워딩 업체에서 들여오는 가격도 저보다 싸게 들여올 수 없을 거거든요. 네, 근데 뭐 언젠가는 제품이 잘 되면 누군가는 따라 하겠죠. 네, 수입해서 물건을 팔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 제품, 두 제품, 뭐 세 제품, 이 제품만 믿고서는 계속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이 한 제품, 두 제품, 세 제품이 수익을 낸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제품, 그 다음 제품, 그 다음 제품을 찾아야 하는 게 전업으로 이제 수입 무역을 하시게 되면 그게 일이에요. 제품을 찾는 게.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전업 하시는 분들은 계속 제품을 찾고 계실 테고 그 와중에 실패도 많이 하고 손실도 많이 보실 거예요. 투잡으로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계속 제품을 찾으면서 제품 보는 눈을 키우시고 소량으로 수입해 보면서 한번 시장에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 와중에 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테스트한 경험들로 눈을 키우지 않고 회사를 그만두고 수입 무역하는 걸 전업으로 하겠다, 이거는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네, 세상에 제품 보는 눈 뛰어나신 분들이 지금 이미 많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연습을 통해서 보는 눈을 키워야 됩니다. 물고기 진행사항은 지금 이래요. 두 번째는
제 와이프 이름으로 사업자를 하나 더 내는 건데, 네, 구매대행업을 할 때 간이사업자가 유리하다는 건 제가 정말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와이프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지금 제 사업자를 제 집 주소로 해놨기 때문에 와이프가 이 집 주소로 또 하나의 사업자를 내려면 되게 복잡하고, 세무서에 직원이 나오셔서 정말 구역을 나눠서 사업을 하고 있나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구나 싶어서 친척분한테 부탁을 해서 무상임대 계약서라는 걸 써서 그분의 집을 우리에게 무상임대를 해주겠다라는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무상임대 계약서를 다 쓰고 등기부등본 뽑아서 세무서에 냈는데, 제가 자세히 안 알아본 것도 있는데 이분 아파트가 임대 아파트였더라고요. 그래서 대한주택공사에 동의를 얻고 전대차 계약서라는 거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전대차 계약서가 뭐냐면, 이 아파트가 임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대한주택공사에서 제 친척이 임대를 한 상황이고, 그 임대한 걸 저한테 또 임대를 주는 거니까 그걸 전대라고 해요. 전대차 계약서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패스. 그러던 와중에 알게 된 게, 비상주 사업자 주소지 대여라는 사업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냐면 그냥 어떤 소오피스라고, 오피스가 조그만 데가 있는데 거기를 주소만 빌려주는 거예요. 주소만 빌리는데 싼 데는 3만원, 그리고 비싼 데는 7만원, 10만원 이렇게까지 월, 그렇게 내는 비용이 있고, 그리고 또 좋은 게 주소지를 사용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메일을 거기서 수신도 하고, 또 유료 서비스로 전화도 대신 받아주시는 업무도 할 수 있고, 택배를 거기서 받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소오피스라는 데를 이용할 수가 있어서 비즈니스차 미팅을 할 때는 거기 VIP 접객실 이런 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네이버에서 소오피스 아니면 비상주 사업자 대여 이런 식으로 쳐보면은 나오는 업체들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저처럼 사업장 대여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한 달에 3만원, 7만원 비용이 부담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쪽에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 어떤 분이 댓글로 남겨주셨어요. 지금 중국 개인 계좌로 위안화 송금이 안 된다.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저도 중국에 제 계좌가 있으니까, 국민은행이 제 주거래 은행인데 인터넷 송금으로 위안화를 중국에 있는 제 계좌로 송금을 하려고 보니까 위안화 란이 아예 없는 거예요. 위안화가 아예 송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그 외환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중국에서 지금 제재가 있어서 위안화로 송금이 안 된다는 거죠. 개인 송금은 그냥 무역 대금은 결제가 되는데, 인보이스 첨부한. 그래서 되게 뭐지? 싶어가지고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우리은행에 제 대학 동기가 근무를 하고 있어서 우리은행에 찾아왔어요. 제 중국 계좌도 우리은행이기 때문에 혹시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찾아갔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중국에서 개인 간의 위안화 거래를 막아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그런지 보니까 이제 다른 통화로만 그 중국 계좌로 보낼 수가 있고, 그 다른 통화가 위안화로 환전이 되면서 그 환전 수수료를 중국에서 먹으려고 이제 위안화에서 위안화 거래를 다 막아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달러로 송금을 해요. 그러면 달러에서 중국 위안화로 환전이 되면서 거기서 수수료를 왕창 띄워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외화 송금 수수료가 이제 우리은행에서 나가는 게 있어요. 기본 8,000원이고 금액에 따라 만원, 15,000원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거 내야 되고, 중국은행에서 또 전신한 수수료가 있어요. 그게 한 또 2만원 돼요. 그거 말고 또 달러에서 위안화로 환전될 때 또 그 수수료를 또 내야 되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은행 다니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혹시 중국 갈 일 있으면 그냥 위안화를 환전을 해갖고 가서 거기서 내 계좌로 입금을 시켜라. 네. 이 방법을 추천해 주더라고요. 이거는 합법적인 방법이고,
또 다른 방법은 알리페이 대행 충전해주는 업체가 있어요. 제가 원화를 송금하면 환율 한 5원 정도, 10원에서 5원 정도 먹고 중국 위안화를 송금해주는 그런, 이거는 불법이죠. 그런 업체를 이용하는 게 또 방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이번에 달러를 송금을 했어요. 그래서 수수료가 정말 어느 정도 떼어가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려고 송금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계속 비즈니스를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것 중 하나가 이 중국 계좌 만드는 이벤트인데, 어떤 분이 댓글 남겨주셨죠? 본인은 20만원 수수료 내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되게 운이 좋은 거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수수료 20만원은 뭐 큰 게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해외 구매 대행업 잘 하셨던 분이랑 배송 대행지 하시는 분이랑 한번 저녁에서 만남을 가지면서 이런저런 질문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흔치가 않거든요.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기회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좋은 기회인 것 같고, 그 바른직구 사장님이 지금 비즈니스 문제 때문에 바빠서 한 4월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셔서, 제가 지금부터 막 이벤트를 진행하면 또 한 달 동안 기다려야 되니까 한 3월 말쯤에 일정이나 그런 걸 딱 정해가지고 이벤트를 할까 해요. 이벤트 내용도 그때 알려드리고요. 여러분들 영상이 엄청 길어졌는데, 전 짧게 하려고 했는데 좀 많이 길어졌네요. 그래도 뭐 어떤 부분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다음 영상을 예고를 하자면, 제가 힘들게 KC 인증을 받고 물건을 소싱한 제품이 있잖아요. 그럼 그 KC 인증 표시란에 제조업체명을 적게 되는데, 그럼 누구나 이 제품이 어디서 제조했는지 알게 되잖아요. 그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내 제품은 내가 지킨다. 이런 게 되겠네요. 그럼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고,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